자, 문장의 짜임이야. 문장의 짜임은 두 개야. 혼문장과 겹문장. 그치? 네. 톳이라는 거 자체가 무슨 뜻이야? 톳? 혼자. 혼, 하나. 그치? 그러면 요거 읽어봤을 때 얘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몇 번만? 한 번만 나타난다. 그렇지. 한 번만 나타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네가 하나 만들어봐. 문장. 뭐 있을까? 주어랑 서술어 나타나게 딱 한 번. 나는 바쁘다. 나는 그렇지. 바쁘다. 어우, 똑똑해. 굿이야. 나는 바쁘다야. 맞아? 그러면 겹문장은 뭐겠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겹문장. 나는 나는 바로 나올 거야? 너 겹문장? 바로 만들 수 있어? 아니야. 그래. 일단은 보자고. 자, 지금 보면은 혼문장이 아까 내 나는 바쁘다처럼 다시 써야 되겠네. 망했어. 이번 것도 망했어. 야, 편하게 하자. 나는 바쁘다. 야, 이거 안 될 것 같지? 너 춤추는 거만. 야, 저기 해가지고 넣어야지. 자, 나는 바쁘다. 나는이 바로 뭐가 돼? 나는, 주어. 그렇지. 나는이 주어. 바쁘다가, 동사. 서술어. 그렇지. 서술어.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이렇게 한 번만 나타나는 거였어. 겹문장은 당연히 겹치는 문장이란 뜻이겠지.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몇 번 이상? 두 번. 그렇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을 겹문장이라고 한다는 거야. 자, 겹문장에서는 두 가지로 나뉜데 무슨 문장과 무슨 문장?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 그렇지.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 자, 아는 문장 한번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본문장이 다른 문장 속에서 한 문장 성분이 되는 문장. 그렇지. 자, 지용아, 이 아는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문장이 이렇게 아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맞아?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주어와 서술어, 큰 주어와 서술어 안에 작은 주어와 작은 서술어가 이렇게 안겨져 있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꼭 안고 있는 모습처럼 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 있는 문장을 안고 있는 문장이다 라고 해서 얘를 아는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요게 푹 안겨있는 요 작은 문장을 뭐라고 할까? 안겨있으니까 무슨 문장? 안긴 문장. 그렇지, 안긴 문장이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이 안긴 문장, 이 문장 자체를 주어와 서술어가 있는 문장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절이라고도 부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밑에 안긴 문장에서 명사절을 아는 문장 이러면 이 절이 무슨 문장이라고? 절은? 안긴 문장. 그렇지. 안긴 문장을 절이라고 할 때 이 안긴 문장이 무슨 역할을 한다? 명사절. 그렇지. 명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야. 그래 명사절을 아는 문장은 명사의 역할을 하는 안긴 문장을 뭐하고 있다? 안고 있다. 안고 있다라는 뜻이 된 거라고. 그치? 그래서 우리가 개념을 읽어봤을 때 절 전체가 문장에서 뭐처럼 쓰이는 문장? 명사처럼 쓰이는 명사처럼 문장. 쓰이는 문장.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기본 어떤 문장에서 명사가 어디 들어가? 주어에도 들어가고. 그렇지. 목적어. 또 목적어에도 들어가고. 보어. 보어에도 들어가고. 부사어. 부사어에도 들어가. 그럼 우리가 이거 보자. 철수가 합격했음이 밝혀졌다라는 문장은 자 지금 뭐야? 자 철수. 요렇게 밝혀졌다가 서술어지. 네. 맞아? 철수가는 주어 합격했다가 뭐가 돼? 절. 서술어가 되잖아. 그럼 주어 서술어가 이 큰 서술어에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어. 그치? 맞아? 주어에 들어갈 수 있는 애는 뭐라고? 주어에는 품사가 뭐 들어가? 명사나 주어. 대명사나
수사가 들어가잖아. 네. 그러면 얘가 이 주어가 바로 이 문장이 큰 주어의 명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야. 조금 어렵지? 좀 헷갈릴 수가 있어. 자, 밑에 걸로 한번 봐보자. 밑에 걸로 볼게. 자, 여기서 우리는 주어 서술어를 일단은 큰 주어와 큰 서술어를 먼저 찾아야 돼. 그러면 일단 큰 서술어부터 찾아볼까? 뭐지? 찔었다. 그렇지, 얘가 빌었다. 누가 빌은 거야? 내가. 내가 나는. 빌은 거야. 그럼 나는이 뭐가 돼? 주어. 주어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이 안에 또 다른 주어와 서술어가 있어. 농사. 어떻게? 농사가 그렇지. 농사가 잘 되기를. 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농사가 뭐가 되고? 주어. 주어가 되고 잘 되다. 되다가 뭐가 되는 거야? 서술어. 그렇지. 서술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나는 빌었어. 뭐 하기를. 농사가 잘 되기를. 자, 우리 을날 붙으면 얘는 문장 성분으로 뭐의 역할? 목적어. 그렇지. 그럼 이 주어와 서술어, 얘 이 명사는 큰 주어와 서술어에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목적어.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 어떤 주어의 역할을 하거나 목적어의 역할을 하거나 보어, 부사어의 역할을 하면 얘를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옆에 보면 뭐라고 있어? 목적어, 명사절이라고 써져 있어. 맞아? 그럼 선생님, 이런 명사절을 아는 문장은 어떻게 만듭니까? 명사형 어미, 뭐뭐음이나 뭐뭐 미음, 뭐뭐 기가 붙어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서는 뭐가 사용돼서 명사절이 되었죠? 명사절 어미 뭐가 왔어? 그렇지, 음이 왔어. 그럼 두 번째 문장에서는 명사형 어미 뭐가 왔지? 그렇지. 기. 뒤에 봐봐. 조사가 붙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얘네가 명사로서도 사용이 된다라는 얘기가 같습니다. 그죠? 뒤에 이나 를이라고 하는 조사들이 왔잖아. 맞니? 오케이? 됐어. 그러면 우리가 명사절을 아는 문장은 이 절이 명사 역할을 하는 애들이라 그랬어. 그럼 관형절을 아는 문장은 뭐겠어? 관형절을 아는 문장은? 절 전체가 문장에서 관용어의 기능을 알아. 그렇지. 절 전체가 잘 읽었네. 문장에서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거. 자, 그럼 관형어가 원래 뭐 하는 앤데? 그거 모모는 모모를 모모던. 그래서 아니 관형어가 원래 뭐 하는 애냐고. 문장 성분에서 관형어는 뭐 하는 애야? 용언을요. 그걸 한 번 더 꾸며줘요. 정말 한 50% 맞았어. 꾸며주는 애는 맞아. 근데 용언을 꾸며주는 애는 뭐고? 용언을 꾸며주는 관용어는요. 응. 부사절로 응. 체언을 수식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맞잖아요. 관형어는 맞아 맞는데 정리 한번 하는 거야. 그지? 자, 문장 성분에서 관형어는 부속 성분에 해당합니다. 그쵸? 부속 성분은 크게 두 가지예요. 그지? 크게 두 가지. 어떤 거 어떤 거? 크게 두 가지. 어떤 거 어떤 거? 관형사랑 관형격 조사요. 자, 다시 관형사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관형사 나오면 그건 품사야. 얘는 문장 성분에서. 문장 성분은 무슨 어로 끝나야 되잖아. 네. 그럼 부속 성분에는 뭐 있지? 관형어와 부사어 있었어. 맞아? 기억나? 독립어. 그 독립어는 뭐고? 독립성분. 오케이. 부속 성분에는 두 개밖에 없잖아. 관형어와 부사어. 맞아? 그럼 관형어는 뭘 꾸미는 애들?
부사요. 체안을 꾸미는 체안을 꾸미는 거예요. 체안. 그렇지. 자, 지금 보면 관용어는 체언을 꾸미는 애들이야. 근데 이 체언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혹은 서술격 조사 뭐뭐이다가 나오는 그 앞에 그치? 어쨌든 체언을 꾸며주는 애들이라고. 그래서 뭐 있었어? 예쁜 윤희는 밥을 많이 먹는다 라고 했을 때 이런 문장이 있어. 예쁜 윤희는 밥을 많이 먹는다. 자, 여기서 일단 주성분부터 찾아봐. 윤이. 주성분. 윤희는 윤이. 뭐가 돼? 먹는다. 밥을 먹는다. 먹는다. 밥을 먹는다. 자, 윤희는 문장 성분에서 뭐야? 주어요. 그치, 주어야. 먹는다는 서술어요. 서술어. 밥을은 목적어. 목적어지, 그치? 그럼 여기서 이 예쁘는 뭘 관용어. 꾸며주고 있어? 그치, 누구를 네. 꾸며주고 있으니까? 윤이. 그치, 윤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얘가 바로 관용어라는 거야. 그럼 많이는 서술어를 꾸며줘요. 서술어를 꾸며주니까 뭐가 되지? 부사절. 얘가 바로 그치 부사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부사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부사어는 서술어를 꾸며주거나 아니면 같은 부사어, 관용어, 그리고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맞아? 그렇지? 됐어? 자, 그러면 이거 봐봐. 다시 한번. 자, 관용어는 뭘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고? 주어랑요. 부사. 주어랑 목적어랑 네. 보어. 부사.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이 절 자체가 체언을 꾸며준다. 그럼 우리가 세 번째 갈 거야. 세 번째. 자, 일단 큰 주어와 큰 서술어 찾으라고 얘기를 했어. 그지? 큰 주어는 그는이 뭔데? 큰 주어요. 큰 주어. 그 다음에 그는 모른다. 그치 모른다. 큰 서술어. 그치 큰 서술어.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있네. 사실을. 이게 뭐지? 목적어. 얘 목적어야. 맞아? 그러면 그 안에 앞에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돌아오다가 바로 안긴 문장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안긴 문장에서 해봐. 우리가 돌아오다. 우리가는 뭐가 되고? 주어. 주어. 돌아오다? 서술어. 서술어. 그치? 그래서 이 안긴 문장이 지금 뒤에 있는 뭘 꾸며주고 있어? 사실을 목적어. 사실, 그렇지. 사실이라고. 뭐한 사실? 우리가 돌아온 사실. 사실이라고 하는 지금 명사를 꾸며주고 있잖아. 맞아? 이 절 자체가.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고?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한다고. 이해가 돼? 그럼 밑에 있는 거 4번 한번 해볼래? 4번. 나는이 큰 주어고요. 나는 주어. 그치? 생각이 들었다가 서술어. 나는 들었다. 네. 서술어야. 그치? 네. 맞아? 그럼 생각이도 본래는 원래 을을 들어가면 이게 목적어라고 했었잖아. 네. 그치? 근데 여기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 그가 착한 사람이라니. 그치? 그가 착한 사람이다라는. 그러면 여기서는 주어 서술어 찾으면 그가 그가가 주어. 주어 착한 사람이다. 서술어. 사람이다가 사람이다. 서술어. 얘가 지금 뒤에 있는 뭘 꾸며주고 있어? 생각. 생각이라는 얘를 꾸며주고 있잖아. 그래서 얘가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 된다고. 그래서 이 관형절을 아는 문장을 만들려면 뭐뭐은 니은이나 뭐뭐는 뭐뭐을 리을 뭐뭐 던이 붙는다. 굳이 외울 필요는 있을까?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 네가 큰 주어랑 서술어 찾을 수 있으면 금방금방 찾는 거야.
그럼 세 번째,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야. 이젠 쉬워지지. 자, 부사절을 아는 문장 뭐가 돼? 부사절을 알았어요. 부사절을 알았으니까 부사는 뭐 하는 애라고? 서술어를 수식해요. 서술어를 시켜준 애들. 그치? 그러면 이 절 자체가 부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잖아. 맞아? 두 번째 문장 갈 거야. 두 번째 문장 읽어봐. 그는 자금도 없이 사업을 시작했다. 자, 큰 주어 큰 서술어 찾아. 그는 이 큰 주어 시작했다가 큰 서술어. 그렇지. 그럼 그 안에 어떤 게 절이야? 자금도 없이 사업. 그렇지. 없이. 자금도 없이. 맞아? 이 자금도 없이라는 절이 자금도 없이 사업을이야. 자금도 없이 시작했다야. 자금도 없이 시작했다. 그렇지. 자금도 없이 시작했다야. 뭘 꾸며주고 있어? 서술어를 꾸며주고 있어. 맞아? 이게 바로 뭐라고? 부사절을 부사절. 아는 문장이라고. 그래서 부사절을 아는 문장, 부사형, 어미에는 뭐가 있나? 뭐뭐 같이, 뭐뭐와 달리, 뭐뭐 이씨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라잖아. 그지? 됐어? 네. 됐어? 자,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야. 서술절을 아는 문장은 말 그대로 얘가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야. 그지? 자, 실현. 한번 읽어볼까? 서술절은 절 표지가 따로 없다는 점에서 다른 암기 문장과 차이를 보인다. 서술절을 아는 문장은 한 문장에 주어가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부분에 주목해봐. 아는 문장은 한 문장에 주어 두 개의 서술어 하나 있는 것처럼 보인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이 두 번째 문장 봤을 때. 두 번째 문장 읽어봐봐. 토끼는? 토끼는 앞발이 짧다. 자, 여기서 일단 큰 주어 찾으면 토끼는 주어. 그럼 앞발이 짧다 해서 앞발이는? 얘도 주어잖아. 그치? 앞발이 짧다 주어 서술어. 이 주어 서술어 요 절이 바로 큰 주어의 이 절 자체가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생긴 모습이 주어 서술어처럼 생겼어. 근데 우리가 문장 보면은 선생님이 예전에 문장 성분할 때 너한테 이거 되게 주의해야 돼 라고 했던 문장이 있어. 어떤 걸까? 나는 학생이 되었다. 요 문장 굉장히 주목해서 잘 보세요 라고 했어. 자, 지금 볼 때 얘도 어때? 얘는 아는 문장일까? 아니면 혼문장일까? 헷갈리지 않아? 갑자기? 씨. 완전 고민에 빠졌네. 그냥 야 뱉어봐. 얘는 견문장일까 혼문장일까? 어, 곁. 얘는 혼문장이야. 혹시 예전에 기억해? 나는 이 주어지. 되었다가 서술어야. 근데 서술어에서 되다 혹은 아니다가 오면 되다 아니다 앞에 이 이가 있는 부분은 바로 뭐라 그랬지? 저거. 목적어. 되다 아니다 앞에 이 가는 보어라고 했었어. 기억나? 그럼 얘는 주어 보어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는 혼문장이 되는 거야. 근데 친구들이 선생님이 이 보어 있는 문장 굉장히 주목해야 돼. 나중에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랑 헷갈릴 수 있어. 이랬는데 이거 다 까먹잖아. 그리고 이게 모의고사에 나오면 요것도 서술절을 아는 문장. 이렇게 돼버린다고. 이해가 돼? 자, 분명히 얘기했어. 서술어에 되다 아니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오면 그 앞에 이 가가 왔을 때 얘는 혼문장이 되는 거야. 주어, 보어, 목적어를 가진. 맞니? 네. 맞아. 자,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요거까지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자, 인용절을 아는 문장. 인용이라는 게 뭐야?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 것 같이 절의 형식을 안긴 거예요. 그렇지. 다른 사람의 말을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인용절은 되게 쉬워. 크게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는데 이 인용격조사 뭐뭐라고가 붙으면 직접 인용이고 그냥 뭐뭐고가 붙어서 이루어지면 간접 인용이야. 그래서 철수가 선생님 어디 가세요? 라고 물었다. 라고가 들어가면 뭐라고? 직접. 자, 형은 철수가 학교에 간다고 말했다. 간접. 그렇지. 이것도 지금 보면 철수가 말한 것을 인용한 거고 형이 말한 것을 인용가지고 온 거잖아. 그럼 너 여기서 하나 만들어봐. 간접 인용을 넣어서 하나 만들어봐 본다. 지용이는 선생님에게 피곤하다고 말하였다. 오. 선생님에게냐 선생님께냐? 에게. 선생님께 피곤하다고 말하였다. 듣자. 너무 잘했지? 자, 인용절 쉽냐 안 쉽냐? 쉬어요. 쉬운 거야. 자, 요거 지금 보면 일단은 우리 아가는 관용, 부사 요거 문장 성분 제대로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